이건 제발 정말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좁쌀 여드름 이거 하나 잡으려다가 후유증 때문에 복구하려는 치료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바르는 것도 싫으시대요.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 분명히 도움됩니다. 현재 있는 여드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게 될 여드름까지도 좀 좋아질 수 있게 됩니다. 원장님, 저번에 원장님이 어리셨을 때 질환성 피부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피부과 원장님이 그 당시 피부가 어떠셨길래 질환성 피부라는 말을 들으신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여드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피부를 물려받아서 저는 머리카락이 앞머리에 이마에 닿기만 해도 진짜 여드름이 뿜뿜했어요. 제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앞머리카락 내린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가요? 좁쌀을 준비했습니다. 좁쌀. 직접 챙겨오신 거군요? 네, 오늘 주제가 좁쌀 여드름입니다. 아재 개그였는데 좀 괜찮았나요? 아주 참신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요즘 이상하게 가끔 가다 여드름은 아닌데 뭔가 작은 여드름? 이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조금씩 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미관상 좀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좁쌀 여드름은 제 어릴 때 전문이라 할 정도로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이제 올바른 관리법과 치료법을 알아야 좁쌀 여드름이 더 심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좁쌀 여드름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생기는 원인에 앞서서 좁쌀 여드름이 뭔지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좁쌀 여드름은 우리가 일명 화이트 헤드라 불리게 되고요. 블랙 헤드라는 말하고 좀 들어보셨죠? 우리가 피지가 나오다가 모공 출구에서 산소와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좁쌀 여드름, 즉 화이트 헤드라고 말하고요. 여기서 산소와 만나서 까매진다. 그러면 블랙 헤드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또 관리를 할 수 있겠죠.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피지 분비량이 많을 때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모공을 고무관에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피지를요, 고무관을 지나는 진흙 같은 걸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모공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진흙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진흙이 나가는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빨리 새어나가지 못하겠죠. 우리가 평소에는 피지도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쫄쫄쫄쫄 내면서 이제 피부에 유막도 씌워주고 보호를 해주는데 이게 너무 많아다 보니까 거의 진흙 덩어리처럼 계속 천천히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모여서 나가지 못하고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좁쌀 여드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공도 사실 구멍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샘이 적당히 밖으로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물질이나 노폐물 같은 것들이 딱 막고 있게 되면 이런 진흙 같은 것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냥 거기서 끝에서 제일 남아있게 되겠죠. PD님 옛날에 대학생 때 MT 가시거나 또는 이제 과음하시고 이제 그냥 주무신 적 있죠? 지금도 있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트러블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맞아요. 그 이유는 모공 끝을 막아서 생기는 좁쌀 여드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좁쌀 여드름이 생겼을 때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가만히 놔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생긴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이저하고 나서도 약간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가만히만 놔둬도 없어지는 경우가 꽤 돼요. 그러면 대체 언제 치료를 해야 되냐? 저는 보통 2, 3주 이후에 계속 지속되는 여드름은 그래도 치료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좁쌀 여드름이 아까 우리 고무관, 모공을 메꾸는 진흙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못 빠져나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무관이 조금씩 넓어질 수 있겠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모공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좁쌀 여드름은 딱 생겨 먹었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수롭게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만져요. 만지고 비비고 막 쓰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하였던 여드름이 갑자기 빨개집니다. 그때부터는 염증성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더 악화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빨개지는 염증성 여드름인 상태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뭐가 더 문제냐면 나중에 골마요.
골무다 보면 여드름에 가장 좋지 않은 후유증 두 가지, 색소 침착과 폐임,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원장님, 그러면 집에서 홈케어로 좁쌀 여드름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있는 거를 막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누르고 압출하지 않는 이상 2, 3주 이상 가는 좁쌀 여드름이 잘 없어지진 않아요. 좁쌀 여드름을 집에서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생겼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올바른 세안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제가 모공의 끝을 막고 있을 때 좁쌀 여드름이 더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안을 잘 해야 되는데요. 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이 40만 회가 넘은 게 있으니까 꼭 이것을 참고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잘 자야 돼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잘 자야 된다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잠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밤 11시부터 못해도 7, 8시간까지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이런 여드름 같은 것도 훨씬 덜 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도 좀 있어요. 이것의 원리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피지샘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흔하게 쓰는 걸로는 디페린게, 이거는 바르는 연고 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소티노 로아큐탄이라는 먹는 약이 있어요. 다만 이거는 꼭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막 피지를 계속 안 좋게만 보는데 피지는 피부에 유막을 형성해서 보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유막이 덜 나오게 되니까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어요.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으로 해서 끓게 되고요. 붉음증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혹시 평소에 잘 챙겨 먹으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영양제도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제가 이제 여드름이긴 한데요, 저명하게 이제 확정돼 있진 않아요.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같은 것을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건 과일이 가장 좋죠. 근데 이게 보면은 원장님께서 이게 추천해 주신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부류가 있고 SNS나 아니면 뭐 쇼핑을 좀 이렇게 온라인에 검색해서 보다 보면은 막 이거 바르면 여드름이 막 없어져요 막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어떤 걸 더 추천하세요? 의약품인 것과 화장품의 차이는 좀 있어요. 의약품은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이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화장품은 부작용이 크지 않을 만큼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명확하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피부과에서는 어떻게 진료를 해주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첫 번째는 좁쌀 여드름을 압출하는 거거든요. 압출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피부과에서는 그래도 좀 장비가 많아요. 일단은 멸균을 할 수 있는 멸균 소독기도 있고요. 압출을 할 수 있는 압출기, 모공을 조금 더 부풀릴 수 있는 스티머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정상 조직은 데미지를 덜 입으면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피지샘을 줄이는 레이저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을 보면 먹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거부감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바르는 것도 싫으시대요. 그런 분들이 좀 레이저를 하게 되면 분명히 도움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그네스, 그 다음에 제가 아픈 거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네오빔 레이저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쉽게 말해서 피지샘을 좀 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을 통해서 굽는다. 우리가 보통 피지샘도 다 단백질 조직이잖아요. 근데 열을 어느 정도 이상 가하게 되면 단백질 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평소보다 기름이 덜 나오게 되고요. 현재 있는 여드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게 될 여드름까지도 좀 좋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한 번 하면 여드름이 싹 없어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은 2에서 4주 간격을 해서 한 3번 정도 최소 진행하게 되고요.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거나 너무 다량으로 분포하시는 분들은 한 10번까지도 하시게 됩니다. 원장님, 근데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거로는 피부과마다 또 쓰는 기기가 다 다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런 여드름 레이저 치료를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 이 장비 같은 걸 좀 알 수가 있나요? 여드름 장비는 엄청나게 저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목적은 피지샘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기미 치료할 때는 그때는 좀 장비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여드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에너지와 들어가는 깊이 조절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근데 갑자기 문득 든 궁금증인데
좁쌀 여드름과 모낭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좁쌀 여드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지 분비량이 많을 때 생기는 거고요. 진짜 말 그대로 좁쌀이 박혀 있는 것 자체가 좁쌀 여드름이고요. 모낭염은 뭐냐면 모낭이 털이 자라는 뿌리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염증이 생긴 상태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얼굴이 뭔가 빨개졌다.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균 감염이 된 것을 우리는 모낭염이라고요. 그래서 이때에는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좁쌀 여드름이랑 모낭염 중에 보통 어떤 게 얼굴이 더 잘생겨요? 뭐가 더 잘생긴다는 뜻보다는요, 어느 위치에 더 잘생기는지를부터 더 설명드리기 쉬울 것 같아요. 좁쌀 여드름은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특징적으로 T존이 있죠. T존. 네. T존 이마, 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비존이라 하거든요. 코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 이제 좁쌀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모낭염은 면도를 하면서 또는 왁싱을 하면서 또는 계속 뽑아내면서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사실 피디님 그 면도기를 매일매일 소독하세요? 안 하죠. 면도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물을 묻히잖아요. 계속 적셔져 있죠. 털이 계속 남아있고 미세하게 각질, 죽은 각질도 다 섞여 있어요. 한마디로 세균이 증식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란 거죠. 거기 균이 없을 수 없죠. 원장님, 그러면 그 병원을 오지 않고 네. 집에서 혼자 관리한다고 했을 때 네.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을까요? 이건 제발 정말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 것. 이거를 계속 만지다 보면 우리 손에 굉장히 더럽거든요. 자극이 돼요. 일단 빨개지고요. 나중에는 세균이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 나중에 더 화농성 여드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만지지 말라고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드름이 생겼으니까 마음을 먹으세요. 오늘은 짜야 되겠다. 오늘은 맘 먹고 다 짜는 날이야.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좁쌀 여드름도요, 아직까지는 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명 업계에서 말하는 용어로는 아직 덜 익었다, 그런 게 1번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비로소 짜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너무 깊이 피지가 있을 때는 사실상 그냥 짜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레이저로 좀 깊게 들어간 다음에 짜내야 되는 여드름도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색소 침착, 흉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고요. 좁쌀 여드름 이거 하나 잡으려다가 후유증 때문에 복구하려는 치료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치료해도 또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좁쌀 여드름은 사실 버티기 치료라고 말씀드려요. 좁쌀 여드름은 전 3가지 정도로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피지샘이 그래도 2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서서히 좀 줄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좀 버티는 거, 이거 꼭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좁쌀 여드름이 뭐 많이 난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 피디님께서도 요즘에 일이 굉장히 많이 바빠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스트레스를 받는 시즌이 있어요. 그런 시즌 좀 버텨주시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잠 못 자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제가 처방해드린 약이나 또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의학의 힘을 좀 빌려서 좀 치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오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2가지. 피지샘이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공의 출구가 노폐물이나 이물질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요. 두 번째, 집에서 좁쌀 여드름을 관리하는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올바른 세안법을 꼭 실천할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도 있다는 것. 마지막 3번째, 정말 중요한 게 절대 집에서는 무리하게 짜내거나 압출하는 건 하지 말 것입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일단 제 사심을 채우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까 이제 전문 용어로 네. 덜 익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좀 병원을 방문하면 좋을까요? 한두 개가 막 생겼다고 저는 오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직경이 한 0.3cm? 그 정도에서 그래도 최소한 10개
이상 되실 때 피부과에 오셔서 관리 받으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진료도 받았을 때 그걸 얼마나 좀 해야 많이 호전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저는 옛날에 한 5에서 6년 정도 다녔다고 했잖아요. 뭐 매주 간 게 아니에요. 여드름이 굉장히 심할 때는 매주도 갔고요. 여드름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3개월만 해도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딱 정해진 기간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